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8번에서 11번에 대해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총 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근데 시험의 요소가 조금 많은 글이라서 내신 때는 좀 자세히 볼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특징이나 순서들이 나오기에 좋은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용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흔히 접할 수가 있다.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용히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학물을 이른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어원과 여기 어원 나왔죠?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네. 항상 이런 식으로 수능에 나왔던 선지들은 처음에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도입부에 해줘야 됩니다.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서, 여기서 중합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단위체들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 놓아서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 결합,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이라고 하고, 이런 게 중요하죠. 단일 결합, 이중 결합, 공유 결합의 개념 나왔지. 그 다음에 이게 키워드지. 공유되는 전자쌍이 많을수록 결합력은 강하다. 그치? 이게 단일로 결합되면 하나만 이렇게 결합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중이면 두 개로 결합이 됐잖아. 그럼 결합력은 훨씬 강해지겠지. 얘가 얘보다 강한 건 당연한 거겠지. 그래서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조금 갖고 와봤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 작은 걸 전자라고 하고 이 핑크색을 탄소, 그 다음에 노란색을 수소라고 하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탄소 원자를 전자들이 있을 거야. 전자들이 있는데 각각 하나씩 갖고 와서 결합을 하면 단일 결합이야. 그래서 이 탄소 원자에는 보통 전자가 8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개씩 있는데 하나씩을 공유해. 그럼 단일 결합이야. 2개씩을 갖고 와서 결합하면 이중 결합이겠지. 그러니까 이 결합이 많아질수록 앞에서 뭐라 그랬어? 그쵸. 공유되는 전자쌍이 많을수록 결합력은 강하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선지가 되겠지. 이런 걸 약하다 이렇게 장난질 치기가 좋겠죠.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그래서 우리 방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인 거 이해되시죠? 이게 안정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8개가 안정.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며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당연하지. 이거 잘 보셔야 돼. 왜 탄소는 전자를 4개씩 갖고 있을까? 이게 하나의 탄소야. 그럼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야. 이 4개여야 2개가 결합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 4개, 4개씩이 돼 있으면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면서 어떻게 되겠어? 8개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4개라는 이 기준도 중요하겠지.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을 통해서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시험의 포인트,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플라스틱의 한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폴리에틸렌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이거의 특징 이런 것들 묻기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 아까 위에서도 중합 나왔었지, 거쳐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첫 번째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지금 요 그림들을 보고 있는 거죠.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런 특징을 발현하는데 기본적인 특징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폴리에틸렌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묻기가 괜찮은 문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항이 나왔네요. 얘는 거의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순서입니다. 순서. 중합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순서를 지금 몇 가지? 제가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야. 그래서 그거에 맞게 그림을 정리를 해봤어.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런 것들이 지금 요거랑 관련돼서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요거랑 맞춰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1번이 우리는 2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씩 플러스해서 보시면 돼요. 저 그림에서. 왜냐면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문단의 두 번째 문장, 사문단의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라는 뜻이야. 첫 번째,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가 된다. 왜? 7개는 불안정한 상태, 아까 8개가 안정적이라 했잖아.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야. 그러면 7개라는 건 우리가 몇 개가 돼야 안정적이랬어? 8개가 안정적 상태야. 그러면 7개는 불안정이잖아. 얘를 안정으로 만들려면 플러스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요런 그림이야. 이런 것들이 요렇게 결합하다 보면 아까 공유되지 못한 전자가 나온단 말이야. 걔랑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8개가 되겠지. 요게 여기서의 지금 핵심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 결합되지 않은 쪽에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되잖아. 얘랑 어떻게 돼? 보시면 공유해서 단일 결합을 한대. 단일 결합을 하고 나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되고,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고, 이와 같은 이 계속 이어지면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계속 형성돼 가는 거야. 그러면 사슬이 어떻게 되겠어?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커지겠지. 그게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얘랑 하고 얘랑 결합하고 얘랑 결합하고 얘랑 결합하다 보면 보이죠? 여기 계속 남아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계속 불안정한 결합을 하면서 요렇게까지 커지는 거야. 보이죠? 여기 아직도 남아있는 거. 그래서 이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되게 되고,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면서, 사슬 형태, 지금 사슬 형태가 됐죠? 계속 성장해 가겠지. 왜? 계속 불안정하니까.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보이죠? 사슬 관계를 계속 이렇게 사슬을 이어가. 근데 얘네들은 안정적이 되지만 항상 마지막에 뭐가 남아있는 거야? 불안정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력이 강하게 이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면, 지금 아까 얘가 하나 있었죠? 얘가 하나 있었잖아. 이 끝과 끝이 결합한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 보여?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야. 여기서는 아까 요렇게만 결합하니까 얘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도 끝과 끝이 만나가지고 결합이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얘가 불안정했던 게 안정적으로 돼버리지. 그러면 이 사슬이 이제 끝나게 되는. 그래서 보시면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면 안정적 상태가 되면서 왜 7개였던 게 8개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된다. 이 과정, 이 중합 과정. 그래서 이 세 번째 중합 과정에 대한 게 시험에서 내기가 괜찮습니다.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을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그래서 중합 과정을 거치면 에틸렌 분자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폴리에틸렌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중합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단이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한 에틸렌의 중합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폴리에틸렌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본 겁니다. 5문단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이라는 키워드도 괜찮죠.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아예 해버렸어.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그래서 얘를 공식처럼 외워버리시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다. 왜?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유연성이 낮아진다는데 높아진다. 충격이 강해진다. 이렇게 말장난을 치기가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낮았던 걸 높았던 걸로, 요렇게 강했던 걸 약했던 걸로, 요런 식으로 변형이 안 되던 걸 된다고, 요런 식으로 말장난하기가 좋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특징들을 외워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결정 영역의 비율에 따른 플라스틱의 특성을 제가 정리를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걸 단점이라고 공부하고 얘를 장점이라고 공부하셔도 정리에 굉장히 용이한 특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봐주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서 최소한 외워야 될 게 하나, 둘, 셋, 4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내시니까 저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했네요. 1번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서 거대 분자를 이룰 수가 있다. 이게 적절하죠. 이거는 아까 2문단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문단에 보시면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졌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2번 얘는 3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한다. 아까 3문단 보시면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하고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다 했죠. 그래서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가 2개의 수소 원자가 단일 결합을 한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얘도 가능해. 3번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아까 1문단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 그래서 뭐 플라스티코스 이런 그리스 말이 왔다고 기억이 나셔야 돼.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 그쵸?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지. 4번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게 아니지. 이 과산화물 게시제가 불안정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되는 거였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분해돼서 안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한 원자를 갖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 중 하나의 결합 세기는 나머지 하나의 결합 세기보다 크다. 그치?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가 쉬웠잖아. 그러니까 얘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중합 과정에 대한 얘기죠. 성장 중 1번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의 원자가 아니죠. 양쪽이 아니라 한쪽이라니까. 아까 우리 그림 봤잖아. 한쪽에서만 계속 형성이 됐었지. 공유되지 못한 전자를 통해서.
답은 너무 쉽게 나와버렸고. 2번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이게 뭐야? 그치, 이게 단일 결합을 얘기하는 거지. 3번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이거 아까 사문단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뭐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하게 된다 했지. 그게 계속 이어지게 돼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되고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해서 더해지면 그게 사슬 형태를 이루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불안정한 탄소가 계속 존재하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끝없이 길어졌던 이게 사슬을 이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양 끝이 결합했을 때 안정적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네. 5번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 이중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면서 사슬 성장 과정을 이어간다. 뭐 맞는 얘기가 되겠죠. 한쪽이 결합을 끌어버리면 단일 결합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되고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어지게 됐던 과정이었죠. 3번 봅시다.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폴리에틸렌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중합되어 사슬이 여기저기 가지를 친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은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 요거는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얘기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 문제를 풀 때.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중합되면 탄소 원자들이 이루는 사슬이 한 줄로 쭉 이어진 직선형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직선형 구조의 사슬들은 결정 비율이 높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요 관계 외워주시는 게 결합을 공부하기 편하겠지.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될 수 있다. 결정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적절한 것을 고르랬네.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나보다 가로 유연해야 된대. 그러면 보세요. 유연하려면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유연성이 떨어진다 했지? 그럼 봐. 가보다 나로. 그럼 나는 높았잖아. 높으면 어떻게 돼? 많아지는 게 높아지잖아. 높아지면 유연성이 떨어지지. 그럼 얘는 틀렸네. 나보다 가로. 그래서 요런 문제 풀려고 아까 뭘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치, 얘를 외워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공식화를 했던 걸 적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요 선지를 바꾸거나 장난질을 치기가 좋거나 또는 여기 있는 걸 바꿔도 되겠지. 2번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포장재료는 잘 보여야 된대. 봐. 잘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투명해져야겠지. 투명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나가 아니라 반대로 가가 돼야겠지. 왜? 높을수록 불투명해진다 했으니까 낮을수록 투명해진다는 얘기로 바꿀 수가 있겠네. 3번 보관 용기에서 화학 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가보다 나로 이루어진 소재를 쓰는 것이 좋다. 그치. 가는 뭐였어?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이잖아. 그래서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배열될 수 있는 직선형 구조의 사슬들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이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더 어떻게 되겠어? 낮겠지. 그럼 보관용기에서 화학물질이 닿는 부분은 가보다는 민감성이 낮은 나로 하는 게 맞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나보다 가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높겠군. 아니죠, 반대가 돼야겠지. 자꾸 말장난을 반대로 치고 있죠. 5번 열에 잘 견디려면 이것도 반대죠. 나보다 가가 아니라 반대로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답은 3번 이렇게 하셔야 되고,
문맥상 의미 뭐 접하다 요런 거니까 가까이 대하다 요 정도의 의미.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접하다, 교과서를 접하다 3번 정도가 답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요 지문 같은 경우는 막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지만 외워야 될 게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공유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런 특징들과 안정적인 건 8개, 그리고 쌍이 많아질수록 결합력은 강하다 이런 공식화, 그 다음에 에틸렌의 특성, 적절하지 않은 거 내기 좋겠죠. 그 다음에 중합 과정, 이 과정을 거치면 에틸렌이 뭐가 된다? 폴리에틸렌이 된다 했고, 결정 영역이 많냐 적냐 또는 높냐 낮냐에 따라 이 공식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된 상태로 내신이라면 시험장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생님이 선지를 바꿨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고,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독서는 시간의 문제가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그냥 완벽히 알고 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이다.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